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덕박 정성입니다. 오늘 어떤 차인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지금 빛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그리고 바람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순간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차가 있습니다. 바로 BMW G4 완전히 새로워진 3세대 모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완전히 새로워진 3세대 G4를 만났습니다. 보닛에 잡혀있는 선부터 말씀드리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 라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라인이 지금 양쪽에 잡혀있는데 아마 조금 더 길었다면 그대로 화살표가 돼서 로고랑 만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G4를 산다면 이 색깔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BMW 로고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지붕을 열었을 때 하고의 감성도 정말 잘 어울리고요. 로고를 지나서 라디에이터 그릴 역시 이 메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서 달리는 차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보통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뭐 벌집 모양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힘을 주면 아, 저 차는 좀 달릴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 BMW에서 이렇게 수직형 헤드램프가 적용된 차는 G4가 유일합니다. 눈동자가 두 개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가로로 두 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G4는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를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닛에 잡혀있는 그 근육질 디테일 있죠. 그 선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사실 여기 이 벌집 모양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보면 여기가 뚫려 있어요. 달릴 때 와류를 정리해주기 위한 에어커튼, 그러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휠하우스 부분에서 막 엉킬 수 있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이쪽 구멍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이 그대로 리어램프까지 가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선이 그대로 뒷바퀴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넓은 선으로 바람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리어램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소프트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G4는 정통 로드스타에 가깝습니다. 이게 1세대가 소프트탑이었다가 2세대는 하드탑으로 바뀌었었어요. 하지만 10년 만에 다시 나온 3세대가 다시 소프트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테일인데, 스마트 키에서 오픈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 이게 소프트탑이 열리는데 딱 10초 걸립니다. 굉장히 빠르고 시속 50km까지는 작동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뭐 열고 싶을 때 닫고 싶을 때 언제나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역시 이게 열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그 BMW 디자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디테일인데요, 3D 리어램프죠. 보통은 이런 디테일이 있어도 겉에 막이 하나가 더 있거나 그랬는데 이게 다 밖으로 드러나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여기서부터 이 옆에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 모양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앞에 있는 선하고 같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공기로 한 덩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일체형인데요, BMW들이 다 이제 일체형 리어 스포일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어 스포일러가 이 G4를 보기 전까지는 8 시리즈였어요. 약간 우아하게 바람을 정리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G4의 리어 스포일러는 훨씬 더 적적입니다. 이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S드라이브는 BMW의 후륜구동 레이아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륜은 X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로드스터, 달릴 줄 아는 로드스터에는 S드라이브라는 형식이 정말 잘 어울리고, 후륜 말고 어떤 형식을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테리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디자인 언어, 그 다음에 주행할 때도 이 S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4의 인테리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적극적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일단 A필러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A필러가 적극적이라는 건 앞유리가 누워있는 각도가 다이나믹하다는 뜻이에요. 보면 거의 이마에 닿을 정도? 아마 키가 좀 크시거나 시트를 수직에 가깝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훨씬 더 달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니까 충분히 눕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기 역학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뒤에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지붕을 열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디플렉터가 있기 때문에
이 실내로 바람이 거의 들이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출근할 때 지붕을 계속 열고 왔거든요. 자, 이런 날씨에 컨버터블 탈 수 있느냐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지금 저 외투 안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빡빡인데 비닐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히터 켜고 열선 켜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켰어요. 오히려 서 있을 때는 바람이 조금 들이치기 때문에 춥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이 공기의 흐름을 이 G4의 익스테리어가 완전히 거의 완벽하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안에서 느껴지는 추위는 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햇빛이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컨버터블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한국에서 컨버터블이 말이 돼? 듣지 마십시오, 그런 말. 겨울에도 충분히 열 수 있고 여름에도 열 수 있어요. 이거는 빛을 얼마나 안으로 들이느냐, 내가 그 빛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지, 기후 때문에 뭐 그럴 일은 뭐 사실 없어요. 히터를 틀어놓고 열선을 틀어놓으면 장갑을 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충분히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G4에 최초로 일체형 버킷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에 보면 M을 상징하는 라인이 두 개가 있죠.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좀 사람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원래 BMW가 잘 쓰는 그 레이아웃, 그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언어가 하나가 정해지면 거의 전 차종의 그 언어를 차급 그리고 성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는 식으로 하고 있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BMW 안에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안에서 자동차만 이동하는 경우에 저항 없이 바로 다른 모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시리즈를 타다가 G4를 타도 아무런 어색함 없이 금방 적응할 수 있고요. 10.25인치 이 패널을 보면 이거 라이프 콕핏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 중에 몇 가지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뭐랄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공간이 모자라요. 글로브박스 열어보시면 안에 공간이 뭐 작아요. 그리고 이 도어 사이드 포켓 있잖아요. 거기도 되게 얕아요. 커피를 마시다가 잠깐 넣고 싶다거나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 같은 거 넣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센터 콘솔 열어보시면 여기에 컵홀더가 있는데요. 이 컵홀더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꽂으면 열어놓고 달려야겠죠. 그러면 좀 빨대가 더 쓸려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하지만 요 뒤에 보면 그물망이 있어서 뭐 핸드백 같은 거 아마 좀 빨리 달려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실내에서 조금 아쉬운 공간감을 트렁크가 채워주고 있어요. 트렁크가 280ml입니다. 전세대랑 비교하면 180L나 늘어났어요. 소프트탑이기 때문에 가능한 레이아웃이에요. 그런 점에서 장점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커인데요. 로드스터에 기대하는 게 여러분 어떤 게 있겠어요. 안에서 내가 운전을 즐기는 만큼, 그리고 이 낭만적인 천지붕을 열 수 있는 만큼 음악과 같이 좀 달리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 M8에 들어있는 바우앤슨 윌킨스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조금 좋은 스피커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훨씬 신나게 탈 수 있었을 텐데. 한 개 더 있네요. 요 디테일이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규모 있게 시야에 들어오는 디테일인데 약간 랩핑한 것 같기도 하고, G4 같은 로드스터 뭐 디자이너가 정말 욕심을 하나도 꺾지 않고 진짜 멋지게 만든 것 같은 이런 차의 레이아웃의 특징은 뭐냐면 롱노즈 숏테일이거든요. 보닛이 길고 뒤에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캐빈 부분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있죠. 요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호사스러운 요트의 레이아웃을 생각했을 때 여기 나무 기대한 건 조금 좀 오반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다른 디테일로 여기에 좀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이 차를 실내에서 즐기는 느낌이 정말 더 화려하고 호사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공간의 아쉬움이라거나 이 레이아웃의 특징 같은 거는 로드스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드스터의 테마 중에 하나는 바로 포기할 것과 얻는 것입니다. 많이 싣고 싶고 정말 편하게 차를 타고 싶으면 세단이나 SUV를 사시면 되겠죠. 로드스터를 구매한다는 건 다소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의지, 그거거든요. 인테리어에서도 그런 점이 아주 물씬 느껴집니다.
2세대 G4를 시승했을 때의 감각이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뭐 좋아하는 차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감각이 워낙 강렬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3세대 G4랑 비교하면 다루기 쉬운 차는 아니었어요. 까다로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3세대 G4가 다루기가 좀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편해졌습니다. 지금 2.0L 4기통 트윈 파워 터보, 최고 출력은 197마력, 최대 토크는 32.6kgm예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6초. 빠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하게 재밌다. 사실 운전하는 재미는요, 객관적인 뭐 파워라거나 펀치력이라거나 속도에서 온다기보다는 그 제한된 속도 안에서 이 차가 나를 얼마나 흥분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차가 재미있는 이유는 변속기가 똑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달려보면 간이 똑 떨어지는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시속 60km에서 한 80km 정도까지밖에 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 70까지 가는 감각은 썩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이상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조수석에 앉아봤는데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조금 더 좁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로드스터는 어디까지나 운전이 즐거워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이에요. 제가 인테리어 설명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얻어갈 것도 많은 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평소랑 다르게 아마 주변에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람소리, 다음에 이 타이어랑 도로 사이에서 나는 소리, 옆에 차가 달리는 소리, 화물차가 옆에 있을 때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용한 차를 원하는 이유, 정말 조용한 차를 원하는가? 물론 조용한 차가 주는 감각이 있죠. 전기차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아우디 이트론을 탔을 때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 실내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달리기 위한 자동차를, 그리고 이 BMW G4 같은 완전히 달리기에 초점을 맞춘 자동차를 탔을 때 조차도 우리가 소리를 신경 써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리조차도 즐길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디오가 조금 섭섭해도 엔진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신나는 거는요, 이 차는 BMW 로드스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날카로움이 있어요. 미니랑은 또 다르고요. 그리고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로드스터들하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이 차에 최대한 좀 맡겨보세요, 감각을. 그러면 이 변속기의 기민함에 놀라게 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 앞에 코너가 있고 내가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벌써 기어가 막 2단씩 내려간다. 그런데 그럴 때 듣는 소리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청각이 내 몸을 얼마나 흥분시키는가, 그런 걸 이 G4에서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들리세요? 지금 뭐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속도를 줄이면 이런 식으로 뒤에서 팝콘 튀는 소리가 나고,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하면 진짜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G4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또 하나, 제가 아까 롱노즈 쇼테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닛이 길다는 거. 스티어링 휠을 왼쪽으로 꺾으면 이 앞에가 길기 때문에 고개를 꺾는 규모가 다릅니다. 짧은 차랑은 아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 차가, 앞바퀴가 앞에서 반응한다는 게 시각적으로도 오고, 그리고 몸으로도 느껴지는 거죠. 이게 G4를 운전하는 또 하나의 재미예요. 그리고 후륜이기 때문에 후륜 특유의 날렵함이 있잖아요. 물론 사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뭐 안정성 외에도 운전의 역동성에 있어서도 사륜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날것의 느낌을 이 차 안에서 느낄 수 있어요. BMW G4 3세대 20i S드라이브, 이 모델은 진짜 뭐 가격은 좀 부담되지만 운전 자체는 부담 없이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를 정말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로드스터예요. 제가 지금 어딘가에 갈 수 있다면
물론 뭐 또 사무실로 가야겠습니다만, 어딘가에 갈 수 있다면 좋은 굽이길을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데를 갈 것 같아요. 유명산이라거나 아니면 뭐 북악 스카이웨이라도 거기서 조금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재밌는 차를 타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